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일찍 결혼해서 아들이 벌써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20대 때 살림과 육아로 힘들었지만 시어머님 덕분에 딸처럼 챙겨주시는 분이 있어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할머니입니다. 우리는 4대 가족으로 시부모님과 시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삶을 바꾼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엄마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상심이 크셨던 아빠는 매일 어린제를 안고 울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밝은 미소를 보며 다시 힘을 내고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정말 어렵게 제를. 아버지께서는 저를 엄마 없는 아이로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기 위해 항상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주에 깊게 머리 모양까지 챙겨주셨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제 머리를 매일 묶어주시고 아빠가 엄마의 자리를 채워 아쉬움을 느끼지 않도록 엄마가 참석해야 하는 학부모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셨고 소풍이나 운동회에도 항상 동행하셨어요. 아침마다 김밥을 사러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지는 당근 같이 야심차게 마트에 가더라도 엄마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 솔직히 헛소리를 하던데 엄마와 데이트를 할 때에도 김밥을 먹으러 가면 당근만 쏙 빼면서 그러나 아버지가 모두 다 먹어버리곤 했죠. 그래서 아버지는 당근 흑기사가 된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를 언급할 때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다는 듯 보이는 것 같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 연애도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우리 딸뿐이야. 그래서 너도 나랑 오래 놀다가 늦게 시집 가면 은하 없이는 아빠 품 없이 못 살 거란 걸 알아? 알았어. 할머니 될 때까지 나는 시집 안 가고 아빠랑 살 거야. 친구처럼 다정한 아빠의 사랑을 가득 받으며 그림자 없이 밝게 자랐어. 성적도 괜찮았고 중고등학교 동안 계속 반장을 맡아왔어.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다녔고 항상 1등을 해서 투표로 학급 반장을 뽑혔어. 부반장은 우리 교실 2등인 학생이었어. 반장이었으니까 남자인 부반장이 내 의견을 듣지 않을 때도 있었고 무시당할 때도 많았어. 그래서 말다툼도 많았고 항상 냉전이라고까지 해서 성격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항상 1등 자리에 있어야 했어. 뺏기니까 자격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번장 너 무슨 학원 나가니? 나는 학원에 안 다니고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해. 고3인데 학원을 안 다니는 게 말이 되나? 일부러 남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학원에 안 다니면 어떻게 1등을 하지? 그러게 나도 미스테리 너희들처럼 학원 몇 개 다녀도 나 따라가지 못하는데. 나는 혼자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와. 그 돈 있으면 소고기 사 먹을 텐데. 너 자꾸 야구할래? 이번 시험에는 내가 꼭 1등 해서 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 남학생 이름은 김상혁이고 집안 형편은 그런대로 좋은 것 같다. 한층 잘 사는 집 아이같이 귀티가 머리를 스친다면서. 다들 학원 다니느라 반과 후면 학교에 아무도 없었고 나만 혼자 도서관에 남아 밤 늦게까지 공부했어. 그 모습을 부반장은 항상 봤었어. 멀리서 지켜보곤 했는데 어느 날 여전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부반장이 김밥과 떡볶이를 사서 오더라고 하네요. 김상혁, 여기 무슨 일이야? 너 밥 안 먹은 것 같아서 이거 먹고 해? 오, 고마워. 근데 내가 이런 거 사주고 할 정도로 우리 사이가 썩 친한 건 아니지 않니? 왜 사온 거야? 아, 그게. 아까 낮에 교무실 갔다가 우연히 반장 생활기록부가 펼쳐져 있어서 봤는데 너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 불쌍해서 잘해주고 싶었던 거야? 아, 아니 불쌍해서가 아니고 친구로서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동안 반장한테 차갑게 굴었던 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 그럼 오늘부터 우리 진짜 친구해. 그런 의미에서 같이 먹자.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 나도 사실 저녁 안 먹었어. 김밥을 먹으려고 집어들었더니 당근이 있어서 나는 아무 말 없이 반장에서 떼려고 했어요. 옆에 치워놓았는데, 당근 너 안 먹어? 그렇다고 이 아까운 걸 버려? 내가 먹을게.
나 당근 좋아해 하면서 반장은 내가 골라낸 그 당근을 집어서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빠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얘가 나의 평생 당근 기사인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반장에게 묘한 감정이 생겼어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 화들짝 놀라 떡볶이 몇 개를 한꺼번에 집어 먹었어요. 야, 반장, 나 떡볶이 안 뺏어 먹어. 천천히 먹어. 이물 마셔 취하겠다 하며 툭툭 내뱉는데 속마음은 따스하고 다정한 아이였어요. 그 후 우리는 늘 둘이 붙어 다녔고 같이 공부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으며 둘 사이의 단짝이 되었어요. 그렇게 어울려 함께 지냈습니다. 다니면서도 성적은 잘 유지했고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원하던 서울 상위권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저희는 성인이 된 기념으로 여행을 가지러 갔습니다. 몇 달 후 대학 입학식이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임신으로 인해 너무 속상해서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위로하며 빨리 결혼식을 올리자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 아빠나 시댁에서도 임신 소식을 기뻐하시며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제 나이는 19살이었는데 너무 어린 나이라 시어머님이 시댁에 들어와서 함께 살자고 하셨습니다. 신혼 여행을 갔다 와서 처음 시댁에 들어간 날인 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져 시할머님, 어떤 시대인가요? 저희에게 빨리 찾아온 복이라고 생각하려고요. 그러니 할머님도 예쁘게 봐주세요. 저 아이도 잘 키우고 살림도 잘할 자신이 있어요. 어른이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나요? 아이고, 철없는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집안꼴 잘 돌아간다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잘 배우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불호령의 눈도 못 마주치고 잔뜩 장을 하더라고요. 당신, 얼른 가서 봐라. 왜 또 어머니 마음을 건드린 거야? 지금 저녁을 준비할 테니까요. 남편에게 들었던 바에 의하면 시아버님이 워낙 가부장적이고 무서워서 어릴 적부터 남편과 어머님은 숨가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 매일 긴장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19세 차이가 나는데 시어머니는 39세 차이 나셨습니다. 아버지는 45세이시고 할머니도 68세이어서 모두가 젊으셔서 어디를 가도 어머니보다 젊으신 분들과 자주 혼동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은 정말로 젊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임신 때문에 대학 입학식을 하고 바로 휴학을 했고 남편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내가는 아직 대학에도 가보지 못하고 휴학만 했어서 속상하지. 사실은 많이 속상한데 그래도 어머니가 잘 챙겨주셔서 우리가 축복을 만날 때까지 몸조리를 잘 챙겨주려고 해. 그래서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하니까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몸이 힘들면 나에게 이야기해.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말하고 임신 중에는 잘 먹어야 아기가 잘 되니까. 어머니, 건강하신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임신하게 되어 겁났는데도 제가 엄마가 된다는 생각에 너무 기쁩니다. 또한 가사일은 거의 제가 다 맡을 테니까 편히 자고 싶을 때는 자시고 어른들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해주세요. 결코 쟤처럼 살지 마세요. 사실 어머님이 아버님과 시할머니에게 할 말도 못 하시고 귀가 죽으시는 것이 마음이 안 좋아요. 2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저도 어머니께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 적어도 말로 감사한다 해주세요. 어머님은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아침상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사할머니와 가사아버지 때문에 밥을 2번이나 해야 했어요. 가사어머니는 잡곡밥, 가사아버지는 찰진밥을 좋아해서 압력밥솥으로 밥을 해주셨어요. 오늘 반찬은 왜 이렇게 생긴 모양인가요? 지난번 장을 벌 때 받은 돈으로 반찬을 샀는데 다른 곳에 사용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받은 돈만큼 쇼핑을 했는데 요즘 물가가 상승해서 많이 사지 못했어요. 내 조리 없으면 식사를 못 하시는 걸 모르지 찌개를 왜 다시 이렇게 짜게 만들어. 찌개가 짜서 다시 끓여서 언제 먹어야 될까? 나는 보리차에 밥을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식사도 제대로 준비 못했냐며 고함을 지르며 물컵에 담긴 물을 시어머니 얼굴에 부었습니다.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얼굴보다도 바닥에 새운 물을 닦아내셨어요. 모든 경제적인 권한은 할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관리는 시할머니가 하시고 할머니는 필요할 때마다 돈을 쓰셨습니다. 매번 쇼핑할 때 뭐 사야 할지 목록을 작성해서 보고하고 돈을 사용하셨어요. 일일이 바다장을 받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할머니 소유의 상가 건물에서 전당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모든 번거로움을 다 할머니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어머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종부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삼시살이 12두 반상을 차려야 했고 시어머니는 외출 후 반드시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외출했는데 식사 시간인 6시를 넘어서 도착하여 어머니께서 지금 몇 시냐며 지금 어디냐며 굶어 죽을 것 같다며 그 식구를 욕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버스가 느려서 늦었어요. 얼른 식사를 차리겠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시할머니의 고함 소리로 깨어났습니다. 시할머님께서 어머님을 만난 지 몇 년 만에 동창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고작 30분 늦은 것일 뿐인데요. 심하게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그리고 시할머님이 밥 차려 드실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나 할머니한테 어떤 말버릇이야? 너 임신했다고 내가 너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이게 날 이기려고 드러나야 해. 그만 좀 해. 어머니 화내시기 전에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시집살이 당하는 며느리가 있는데 이렇게 사시면 어떻게 하세요? 머니를 받는 어머님이 너무 애처롭다 보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할머니는 밥이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어머니 대신 할머니한테 간간히 들을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늦었어서 어머니가 외출하려면 누구를 만나는지 자세히 말씀해야 했고 시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과 연락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매번 외출하여 시간당 한 번 전화를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어디 있는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날은 불같이 화를 내며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는 항상 멍이 나 있었고 때로는 뼈를 다치기도 했기 때문에 정형외과를 계속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할머니에게 말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돈을 좀 주세요. 정겔라 보험이 안 돼서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랍니다. 뭐 10만 원이 돈이 썩을래? 무슨 병원비가 그렇게 비싸게 나오냐? 넌 먹고살이 몸이 약해져서 맨날 병원 다니면 어떡하니? 에버가 힘들게 벌어도 다 쓰잖아. 돈 한 푼도 마음대로 써? 쓰지 못하는 어머니는 처녀 때 입었던 옷을 아직도 입고 화장도 못하며 그 젊은 나이에 예쁘게 외모에 신경도 쓰지 못하고 항상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안 썩어한 남편은 밤에 몰래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에게 따로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물론 시할머니와 시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엄마, 이제 매달 생활비 줄 테니까 함께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놀러 다니며 예쁜 옷도 사 입어 말했습니다. 평생 아버지와 할머니는 엄마를 부모님처럼 생각하잖아. 내가 얼마나 화나는지 알아? 아무리 소리치고 대들어봐도 두 분은 평생 변하지 않잖아. 이제 지쳤어. 아버지에게 신고해도 엄마한테 손대는 버릇은 아직 고치지 못했어. 오히려 할머니가 더 챙겨주시고 얼마나 남자에게 대들었기에 손이 올라가게 만들었느냐고 말하는데 나는 그때 정말 너무 화가 났었어. 그래서 할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었던 거야. 엄마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상혁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상기 때문이란 걸 알지? 너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벌써 도망갔겠지. 이제 예쁜 며느리와 손주까지 생겼으니 엄마는 정말 행복해. 내가 준 돈으로 우리 은나랑 축복이 맛있는 걸 사줘야겠다. 고마워, 아들. 1년 후 저는 아들을 출산했고 시어머니는 저희 산욕조리부터 아기 육아까지 도맡아 해주셨어요. 아기 침대를 시어머니 방에 갖다 놓고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는 것부터 기저귀를 갈아주며 항상 쉬라고 하셨어요. 은나야, 이제 훈이도 태어났고 너도 이제 복학해서 너 하고 싶은 공부하면 좋겠어.
너처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애가 이렇게 애를 키우며 살림하는 거 싫어. 진짜 저 복학해도 돼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빠가 저 대학에 입학했을 때 4년 동안 다니던 대학 등록금을 제 통장에 넣어 주셨거든요. 그거 그대로 있어요. 아이쿠, 사돈 어른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구나. 내가 돈을 해줘야 했는데 내 처지가 그렇군. 사돈 어은 너무 고마워요. 시아버지와 할머니께 말씀드렸고 등록금은 친정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니까 허락하셨어요. 저는 남편과 같은 대학을 선택합니다. 아기를 맡아주신 시어머니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원할 말미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했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집에 일찍 오셔야 해서 살림을 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시할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 몇 시냐? 얘 엄마가 밤 11시에 오는 게 정신없어. 대학 다녔는데 헛짓만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저가 헛짓하는 거 맞지 않아요.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라고 했어요. 제가 집에서만 틀어박혀서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공부 많이 해서 사회에서 성공하라고 했어요.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애만 잘 키우면 된다며 무슨 사회인지요. 생활은 당장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애를 키우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기분이 조선시대인 것 같아요. 저 혼자라도 충분하다는데 제 손과 발이 모두 묶고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것 같네요. 노예는 누가 노예인 거야? 우리가 너를 잡아먹었니? 간땡이가 부었나? 손주면에 들어오며 내가 기세가 등하나 그러면서 시할머니,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시할머님, 지금 어머니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이제 어머니 그만 좀 괴롭히세요. 뭐, 어디 눈을 시럽게 뜨고 심히 악다구니를 써. 저게 전부 다 저 화상 때문이야. 애비야, 그 화상 내 눈에 좀 안 보이게 해, 나 혈아. 모른다. 어머니, 얼른 누우세요. 당장 집에서 나가세요. 시아버지는 영하 10도가 돼요. 추위가 팽팽한 날씨에 외투도 못 입은 어머니를 대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제가 울면서 아버지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뒤따라 나갔지만 어머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리퍼 차림과 야른 옷차림이라 어머님이 너무 걱정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추위에 견딜 수 없는 몸이 되어 갈 곳이 없었고 생각나는 곳이 예전에 살았던 친정집 동네였어요. 걸어서 몇 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빈집만 덩그러니 있는 친정이었지만 무작정 왔던 겁니다. 그래도 제일 행복했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으니 사실 시어머니가 이곳에 온 이유는 그날의 세상을 잊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빈집에 들어가서 추위에 부들부들 떨며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요. 의식을 점차 잃어가고 마침내 정신을 잃었을 때 눈을 떴으니 한 채의 가정쯤이었습니다. 미선아, 깨어나. 내가 알아보겠니? 무슨 일이야? 내가 왜 그 빈집에 있는 거야? 오빠, 나 그냥 그렇게 두지 왜 살렸어?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나를 버리고 20년 만에 돌아와 결혼한다는 얘긴데 그게 부잣집 남자한테 시집 간다면 잘 살아야지. 이게 어떤 꼴이야? 오빠는 어떻게 집으로 온 거야? 우리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나 같은 가난한 남자 싫어서 부잣집에 시집 가겠다는 쪽지만 남기고 사라져버린대. 내가 다시 제정신이 되자 너 같은 동료로서 매일 너희 집을 찾아가서 아버님께 너와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통사정했는데 단호하게 거부당한 거 알아? 이런 일이 있어. 너가 집에 어떻게 왔는지. 매일 내 집을 찾아갈까봐 그곳에 다녔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셨고 집은 폐허가 된 채였지만 매일 찾아갔어요. 제가 한 발짝이라도 늦었다면 큰일 났을 거예요. 쪽지가 무슨 말이야? 난 그런 쪽지를 써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해 사채 빚을 많이 지었는데 아버지가 돈을 못 갚자 나를 그 사채업자에게 팔았어요. 그 쪽지는 아버지가 쓴 것일 거예요. 당신과 나를 헤어지게 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빠라는 사람이 할 짓이죠. 어떻게 빚 때문에 딸을 팔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놈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 업계에서는 흉악하게 소문난 사채업자였어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나를 강제로 그 아들과 결혼시켰어요. 결혼했는데도 나를 며느리로 보지 않고 돈 때문에 혼인한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이렇게 살면 뭐가 되나 싶었어. 주고 사온 노예 취급한 적은 인간적으로 단 한순간도 없었어. 심지어 우리 며느리에게 심한 아지를 하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해서 어릴 때 동네에서 놀던 행복한 순간이 생각나더라. 마지막으로 오빠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라도 널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아. 너를 기다리느라 연애도 안 하고 결혼까지 포기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까 싶었어. 오빠도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바보같이 날 기다려? 오빠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첫사랑으로 결혼을 약속한 채로 아버지 때문에 영문도 모르게 헤어지고 20년 만에 만난 사람이야. 그날 그는 20살의 감정으로 돌아가 제 첫사랑과 밤을 함께하고 싶었어. 함께했던 시어머니는 며칠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할머니와 시아버지가 또 욕을 퍼부으며 손을 올리려는 순간에 남편이 막아주어서 다행히 순조롭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석 달 후 시어머님은 가족들과 식사하는 중에 헛구역질을 하며 욕실로 뛰어갔어요. 밤에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제가 좀 속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나야,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나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석 달 전에 너희 시아버지한테 쫓겨난 날이 있었잖아. 그때 나는 너무 힘들어서 나쁜 생각으로 내가 어릴 적부터 살았던 친정집 동네로 가버렸어.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폐허가 된 집에서. 생을 끝내려고 했는데 나랑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결혼까지 약속한 약혼자가 날 구했어. 아버지 때문에 내 첫사랑이자 약혼자인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된 거야. 그날 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 그런데 낮에 어머님이 구했던 것이 맞아. 산부인과 가서 임신 확인하고 되게 기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진 거잖아. 나는 너희 시아버지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팔려진 거였어. 시할머니가 사채업을 했는데 아버지가 빚을 많이 졌어서 나를 팔았어. 그래서 평생 난 여자로서 아니라 노예로 살았던 거였어.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이제 살고 싶지 않아? 새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고 싶어. 전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사신 걸 몰랐어요. 어떻게 할머니와 아버님이 될까요? 어머니께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 사려고 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이제라도 어머니에게 복을 빕니다. 전 어머니 편이에요. 지금 바로 아버지와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러 가요. 그래, 은하야. 고맙다. 방 안에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시어머니께 할 말이 있어요. 이혼해 주세요. 이윤이 갑자기 무슨 억지 같은 소리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20년 전에 제와 약속한 약혼자를 최근 만났어요. 아버지가 빚 때문에 쟤를 떠났다가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된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예요. 20년 동안 결혼도 안 하고 제가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린 사람이에요.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 두 분, 제발 어머니께서 이제 그만 괴롭히지 말아주시고 어머니께서 그동안 받지 못한 대접을 받아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놓아주세요. 지금 둘 다 무슨 짓을 하는 건가요? 바람을 피우는 건가요? 뭘 잘못했기에 이혼을 해달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좋은데 이혼을 요청하고 계시던가요? 저는 평생 당신 곁에서 감시당하며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 사람을 아이가 있습니다.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아무런 정신적인 연민이 없는 건 아시겠죠? 어머니 때문에 강제로 결혼한 거 아시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아이를 낳고 이런 비참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닌데요. 시아버지는 밖으로 쫓아내고 시어머니는 방에 가둔 채 시할머니와 함께 밤새 추궁하고 욕을 하며 몸을 다급게 치니 시어머니는 실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새벽 일찍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버텨내줄 일이 없어서 도망가야만 했어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우리 방 앞에 서서 상현가, 은하야. 그동안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했어. 너희들에게 고마워, 상현가. 못난 엄마가 잘 키우고 은하랑 행복하라고 어이가 있고 나는 어떤 자격으로 너희들의 얼굴을 보겠니? 미안하다. 방 앞에서 흐느껴 하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에 나는 깼고 어머니가 떠나시려면 거 표시한 걸 알았습니다. 누워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 부디 행복하세요. 힘들 때는 늘 내 아이한테 오세요. 내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집안을 검색했더니 어머니가 집을 나갔어요. 오시면 소지품이 하나도 없어요. 집을 나가는 건 최소한 그놈한테 가신 거야? 남자는 미쳤구나. 시아버지는 전당포 문을 닫고 시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찾아다녔지만 허탕이었다. 치를 떨며 혼자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고 어느 날 술을 마시고 고가 다리를 건너다 중심을 잃으면서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시할머니는 시아버지 장례식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남편을 잡아먹은 것이었어. 그냥 내가만 한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야. 할머니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로 힘 좀 쓰는 건달들을 풀어 시어머니를 찾게 했습니다. 샅샅이 뒤져서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 시어머니는 첫사랑 남자와 재회한 후 아무도 찾지 못할 낯선 곳으로 갔습니다. 남자의 부모님이 사셨던 외딴 상집이었어요. 애나야, 여긴 아무도 몰라.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집을 지사 노년을 살던 곳이야. 우리 세 식구가 살기에 충분할 거야. 괜히 오빠가 위험에 처할까 봐 불안해. 우리 시어머니와 남편은 무서운 사람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더욱 겁나. 이제 내가 있잖아. 여기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를 받아줘서 고마워. 시어머니는 남들의 시선을 피해 마을에는 거의 내려오지 않고 외딴 산골에서 남자와 농사지으며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이를 출산해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연락하면 나도 곤란해질까 봐 연락을 안 했고 나는 멀리서나마 어머님이 행복만 바라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와 함께했어요. 남편과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회사에 모두 입사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로부터 경제적으로 돕는다는 생활비와 돈 관리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할머니는 열심히 일하면서 시어머니를 찾아서 다녔고 어느 날 시어머니의 행방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고 있을 분이 필요해서 식료품을 사러 읍내 마트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건장한 두 명의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남자와 시어머니는 이상한 모습을 느끼고 급히 뛰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시어머니는 힘들어서 빨리 뛰지 못했고 남자는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 너는 아이를 생각해서 절대로 그들에게 잡히면 안 돼. 나는 저쪽으로 유인하겠으니까 반대로 가. 무조건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가야 해. 내일까지 내가 집에 안 오면 내가 떼준 주소로 가도록 당장 떠나야 해. 알겠지, 여보? 당신과 함께 갈 거야. 우리는 항상 같이 있기로 약속했잖아. 나는 무서워서 시간이 없어. 이러다가는 우리 셋의 끝장이 될 거야. 내일 꼭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해. 반대 방향으로 뛰어간 남자를 유인하여 그 사람들을 그 틈에 시어머니가 얼른 택시를 잡아 탔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 창문으로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사람들에게 잡혀 구타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택시 쪽으로 돌아다보며 겨우 의식을 차렸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남자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다음 날까지 수면을 할 수 없이 남자를 기다렸다. 소리에 깜짝 놀라 대문 밖으로 나가봤지만 결국 남자는 오기 전까지 계속 울어서 눈물이 말라버린 것인지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모든 당부를 수행하셨습니다. 남자의 마지막 뜻대로 갓난 아이를 안고 가시기로 했습니다. 여행은 강원도의 외딴 산골로 향했고 그곳에는 금방 무너질 것 같은 흙집이 위치한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혼자 있는 오지 마을이어서 밤에는 어둡고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급히 먹을 것을 찾아야 했고 산속 열매와 식용버섯을 캐며 어렵게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아이는 배고프다며 계속 울었고 물에 적셔서 손수건으로 아이의 입을 닦아준 결과 울음이 그나마 멈추었습니다. 며칠 동안 굶은 상태로 시어머니는 힘을 내지 못해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 앞에 감자밭이 있어서 몇 달 후에라도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확 시기가 되어서 수확하여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매장에 가서 팔아서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나가실 때는 머리를 보자기로 감싸고 마스크를 써서 최대한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집에 건장한 남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시할머니 방에 들어가길래 저는 방문 앞에서 얘기를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위로 일할 거라고 하니까 그냥 잡아가라 했다가 뭔가 했더니 그리고 남자를 잡아서 여자 있는 곳을 말하라고 했는데 끝내 말이 없어서 순간 방심할 틈을 타 도망가다 차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사장님, 그 여자가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주변을 수소문해서 여자가 있는 곳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했던 그때 임신했다고 하더니 아이를 출산했나요? 그녀를 찾아내야겠네. 아들 이은 슬픔을 그녀도 겪게 만들어줘야지. 뭐 하고 있어? 어서 백방으로 수소문해. 무조건 찾아내야 돼.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시할머니가 이렇게 사람까지 서성거리며 시어머니를 찾아다닐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정말 악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할머니가 깡패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엄마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할머니를 막아야겠습니다. 남편은 시할머니 방을 벌컥 열고 있는 거야? 할머니 계속 엄마를 찾으러 다녔다고 하며 깡패들에게 시켜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액이 있어도 상관하지 말고 나와 너와 내 애미 사이의 문제로 그만큼 괴롭혔다면 이제는 좀 엄마를 놔주시길 바라요. 그 남자도 세상을 떴다면 엄마는 이제 혼자인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할머니 며느리로서 전에 제 엄마라고 안 나갔던 적이 없어요. 엄마가 너무 그리워하지만 할머니 때문에 내색조차 못했다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실까요? 한 번만이라도 엄마와 만나면 저도 아버지 따라가겠어요. 지금 할머니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넌 우리 집을 이어갈 사람이니 상여가 너와 너의 엄마조차 없다면 이 할머니는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멈춰 주세요. 엄마는 인생을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할머니, 제가 이렇게 빌게요. 남편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셔서 남편은 며칠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식사를 거르며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실신한 손주를 보며 그제야 할머니가 통곡을 하시며 상여자가 잘못했다네. 말대로네. 엄마 그대로 두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시어머니를 쫓지 않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휴대폰만 보며 시어머니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전화 한 통 없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 된 아들을 둔 학부모로 일을 다니며 살림을 꾸렸고 할머니는 연세의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증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도 챙겨주시며 많이 예뻐해 주시고 우리 훈이가 오늘 학교 선생님께 말씀을 잘했다니라며 행복해 하셨어요. 증조 할머니가 듣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린 달이 떴다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 강아지가 그 기색을 보였는데 시할머니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어요. 어느 날
임신 중에 도망간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10년 만에 제 앞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얘야 해장국 한 그릇 사주면 안 돼? 삐쩍 마르고 초췌한 모습의 시어머니 옆에 아이를 보자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어머니,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해. 엄마, 왜 이제 오셨나요?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는지 아세요? 여보, 우선 어머니 좀 먹여드려야겠어요. 기력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나보다 우리 아이부터 뭘 좀 먹여야겠어요. 며칠 동안 굶은 채로 어머니와 아이를 데리고 집 앞에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해장국을 주니 아이는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걔야, 천천히 먹고 더 먹어라. 알겠습니다. 남자아이는 아들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어머니도 얼마나 오랫동안 굶었는지 해장국 한 그릇을 금세 다 드셨습니다. 제와 남편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상여가 엄마를 원망 많이 했지. 내가 날 미워할 것 같아서 집에 올 수가 없었어. 제가 왜 엄마를 미워해요? 할머니와 아버지가 맨날 엄마를 구박하고 못 살 굴 때마다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도망가면 좋겠다고 바랐어요. 정식적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엄마가 팔려온 거잖아요. 엄마가 뒤늦게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집을 나가서 그분의 부모님께서 사시던 외딴 산골로 가서 농사를 짓고 사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읍내에 나가다가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그분이 저와 아이는 도망가게 하고 자신의 곁으로 유인되어 잡혔어요.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올 약속을 했지만 결국 그분은 돌아오지 않았고 예전에 알려준 강원도 산골의 외딴 집에 가서 살았어요. 아직도 혹시나 그분이 오실까 봐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내지 않을까 봐 숨어 지내야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마을에 가서 도둑질을 해서 먹을 게 얻어야 했어요. 가끔씩 마을 사람들이 제게 고용을 제공해서 도와주고 일당을 받아 살아가면서 아이들은 자랍니다.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정말 어려워요. 매일 하늘을 보며 울었어요. 어릴 적부터 꼬인 내 삶이 너무 불행해요. 어머니께서 힘드셨으면 연락해 주셔서 집으로 오셨어요. 어머니, 전 할 말이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신 그분의 장례식에도 우리가 가진 않도록 차단한 곳으로 뛰어가셨어요. 그분의 장례식을 잘 준비해서 어머니께 편안히 다녀오실 수 있게 모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날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다 내 탓이에요. 시어머니는 오해하시며 고통받으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고 집으로 빨리 가요. 어머니, 좀 쉬세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집에 어머니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희랑 같이 계세요. 나와 너희 집에 못 가세요. 어머니가 우리 애한테 해줄 말이 있으면 어떡하죠? 어머니는 충분히 그럴 분이세요. 절대 못 가요. 너희들 나를 봤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만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손을 붙잡고 급하게 식당을 나섰어요. 그때 식당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시할머니를 마주쳤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마세요, 애미야. 나 잘못했어. 너에게 정말 천벌 받을 짓을 했어. 시할머니는 울면서 어머니 손을 꼭 붙잡았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또 무슨 꿍꿍이에요? 속셈이야 아니야. 이제 그런 거 없어. 너가 나가고 상영이 예비 세상으로 떠났고 이 모든 것은 너 때문이라며 널 찾아내서 끝장을 보겠다고 한 일이야. 아들을 잃으니 눈물이 끝도 없었어. 너한테 모질게 대해서 내가 벌 받았나. 제가 어머니로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이 지옥 같았고 매일 나쁜 생각을 했어요. 상현이 때문에 제가 버텼단 거라고요. 그래서 알아 내 마음을.
알아, 나 너 때문에 속지 않고 진심으로 살겠어. 이 시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는 시할머니를 꼭 끌어놨지. 다음날 시할머니는 우리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어미를 다시 한 번은 보겠지 싶어서 기도하며 살아왔단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내 평생의 모든 재산을 알게 만들어줘서. 너희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게 있어? 엄마는 우리 집안과 경기도 용인에 있는 땅을 상혁이에게 줄 거야. 그리고 마포에 있는 10층짜리 상가 건물과 신림동에 있는 오피스 건물을 내가 잘 운영해봐. 또한 내가 카페를 매입했는데 그것도 잘 해봐.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돈 없는 사람들을 겁주거나 가정을 파탄내는 일을 할 일 삼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있어.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받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것이 모두 무의미했던 일이었어. 너희들에게 했던 잘못을 어떻게든 속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더구나 모든 재산을 우에게 남겨놓은 할머니는 며칠 후 새벽에 집을 나가셨어. 그 이후로는 노숙 생활을 하다가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신문지로 몸을 덮고 자다가 몸이 다 처져버렸어. 꽁꽁은 운명을 따라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이의 이름을 짓고 빨리 학교에 보내야겠어요. 니와 내 나이도 비슷해서 같이 학교 다니면 서로 형제처럼 의지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면 나의 동생이겠죠. 동생이 되게 되겠네요. 그러면 삼촌이 되는 건가요? 삼촌이 너무 어린데. 얘들아, 너희들의 마음은 정말 고맙다. 그러나 집에 있으면 옛날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안 좋아. 진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아이의 이름은 어머니께서 미리 정해주셨어요. 김가문에서 손주로 인정해주시면서 그 이름은 지훈이에요. 지훈이는 산에서 도시로 온 것이라 낯설게 느껴지고 적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훈이와 함께 시골로 가서 살 생각이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세요.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세요. 맞아요. 지훈이도 시골에서만 지내던 것에서 갑자기 서울 생활하려고 하면 적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는 지훈이를 생각하면서 사셔야 해요. 네, 고맙다. 얘들아, 시어머니는 시할머니가 물려준 땅에 통나무집을 짓고 감자며 토마토 등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지훈이는 학생 수가 적은 시골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시할머니가 물려준 카페를 운영해 퇴근 후에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워낙 하고 싶었던 일이라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하고 제빵 자격증도 따서 디저트도 직접 만들어 팔았어요. 회사원들이 많이 와서 점심시간에는 줄 서 있는 대박집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로 디저트를 만들며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서 기쁩니다. 거의 매일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 지난번 보내주신 토마토 감자가 다 떨어져서 추가로 더 보내주실 수 있나요? 매번 공짜로 주시는데 이제 돈 좀 받으세요. 그냥 우리 식구들 좋은 음식 먹이려고 소일거리로 농사 짓는 건데 돈은 무슨 돈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무조건 말해주세요. 그냥 재미로 농사 짓는 거니까요.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처음 봐요. 지훈이는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즉, 잘 다녀요. 그런데 제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부모 모임에 가면 다들 나를 보고 할머니냐고 묻더라고요. 지훈이도 그런 상황에 대해 죄송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이라도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요. 우리 지훈이는 공부를 잘해서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영재반에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갔어요. 지희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혁이를 닮아서 똑똑하구나. 이번 주말에 다들 내려와 내가 직접 만든 시골 된장에 삼겹살을 구워 먹자고.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시어머니 모습을 처음 봅니다. 이렇게 평생 웃으며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음악 행복하세요.